푸른밤 종현입니다. 주위에 너무 솔직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솔직한 사람들 속으론 참 싫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입 밖으로 내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한테 직접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참 싫죠. 하지만 내 앞에선 별말 안 해놓고 뒤에서 솔직함을 보이는 사람 더 싫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소심한 사람일수록 본의 아니게 뒷담화 같은 걸 더 하게 된다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그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글쎄요. 차라리 내 얘기를 한다면 그냥 내 앞에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10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성시경의 희재였습니다. 오프닝에 솔직함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어떠세요? 제 주변엔 그런 친구 있어요. 되게 솔직하고 뭐랄까 그래서 전 솔직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바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머리 바꿨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바꿨냐?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뺏어오는 듯한 뉘앙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응을 왜 난 이거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해서 좀 뭐랄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 많이 봐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사실 솔직한 것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뭐랄까 남의 의견까지 뭔가 묵살하려는 듯한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지난주에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와 띠동갑 케미를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꾼 이지영 씨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연애에 관한 상담 사연들 별에서 온 연애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킹목달 365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덴마크 코펜하겐을 떠나 도착한 이곳, 바로 독일의 대도시 뮌헨입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독일까지 온 이유, 당연히 독일에도 음악이 머문 수많은 자리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전통 음악에서부터 팝, 록, 헤비메탈, 댄스 음악까지 독일 음악의 역사는 정말이지 깊고 거대합니다. 속된 말로 없는 장르 빼고 다 해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뮌헨 공항에 내려 일단 숙소로 갑니다. 밤이 늦었으니까요. 숙소에서 편히 쉰 다음 내일부터 본격적인 음악 여행 들어가 봐야죠. 참,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음악과 함께 즐기게 될 독일 맥주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밴드의 음악으로 잠을 청해봐야겠네요. 스콜피온스가 부르고 연주합니다. 홀리데이.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였습니다. 덴마크를 떠났습니다. 이제 독일에 왔어요. 뮌헨. 저도 이름이 상당히 익숙해요. 왜냐면 저희 팀에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민호 군이 축구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축구를 잘 모르는데 바이에른 뮌헨 이름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독일 하면은 전 사실 맥주가 첫 번째로 떠오르고 소세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진국이죠. 독일은. 저 만나볼 음악이 머문 자리들도 기대가 됩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7496님, 오늘 집에 돌아오는데 입김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어느새 이렇게 1년이 갔나 싶었어요. 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겠죠? 1년 동안 그래도 하나쯤 의미 있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셨습니다.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한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또 의미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도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851님, 남편이 이 밤중에 김치전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전 부치고 있어요. 김치전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김치전을 안주 삼아 한잔 하고 싶은 거 알지만 속아줍니다. 뭔가 이 그림이 너무 그려지네요. 김치전을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겠죠? 당당하지 못했을 거야? 절대 당당치 못했을 남편분의 모습과 아유 하면서 지금 전을 부쳐주고 계실 아내분의 뭔가 일상생활 속에 뭔가 따뜻함? 지금 부쳐주시면서 알았어요 부쳐줄게요 이렇게 다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음식에서 느껴지는 온기 같은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결혼하면은 가족들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술 한잔 마시고 이러는 것도 되게 색다를 것 같고 그러네요. 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0101님,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 중인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등 뒤에 오셔서 수고 많어. 그래도 빨리 하고 가. 하고 가셨어요. 순간 모니터에 인터넷 열려있는 거 아닌지 확인하고 심령 감수했습니다. 사실 5분 전까지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었거든요.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오셨을 때 일하고 계셨으니까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사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뭐 지금까지 늦게까지 회사에서 또 일하고 계신 거니까 사실 뭐 일하기 싫어서 잠깐 쉴 수도 있죠. 뭐 다행이네요. 정말로. 빨리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소연님, 우리 아들 훈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우유 먹이고 있거든요. 졸려서 맘마를 못 먹는 것 같아서 라디오 틀었는데 종현씨 목소리 듣고 우리 아들 눈 번쩍 뜨고 만나게 먹네요. 종현씨 땡큐 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이 훈인가 봐요. 이름 귀엽다. 훈아, 맛있게 먹고 쑥쑥 자라렴. 어릴 때 잘 먹고 잘 자야지 잘 크는 거 맞죠? 키 크는 거. 어릴 때 그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데. 너는 꼭 많이 크렴. 5733님, 딱 작년 오늘 회사고 뭐고 잘리면 말지 하는 심정으로 연차 끌어서 11박 12일로 유럽 여행 갔었거든요. 그때 진짜 행복했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사 안 잘린 덕에 올해 눈치 보여서 휴가 없이 일만 하며 삽니다. 그래도 추억 곱씹으며 버텨요 하셨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사실 연차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것도 네가 정하고 내 것도 네가 정하는 제목 연차. 아이고, 이게 부장님이나 뭐 상사한테 하는 멘트였겠죠. 근데 연차 쓰시고 행복하게 여행 다녀오셨으니까 근데 올해는 뭐 작년을 좀 추억하시면서 지내시고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 기회 될 때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죠. 여행을 이렇게 삶의 활력소로 삼는 분들 보면 뭐랄까 좀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서 부러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저도 다녀와야겠습니다. 근데 전 다녀온 거 얘기할 때 눈이 캄캄해요. 제가 거길 왜 다녀왔죠?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5467님, 겨울 이불 꺼내려다가 장롱 열고 잠시 멍 때렸는데요. 위에서 이불이 툭 떨어져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하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열었는데 위에서 뭐가 붕 떨어지고 비계가 왜 이렇게 큰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고양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우,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좀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도 갈고 들어가 있었던 장롱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옷들도 꺼내고 그럴 시즌이죠. 잘 또 뭐 계절 준비해서 감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걸리지 않게. 1072님,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뒷정리를 이틀이나 한 것 같아요. 청소하면서 라디오 틀어놨는데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금방 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건 처음인데 새벽에 정말 듣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게 좀 일일 때가 있죠. 손님 왔다 가면 뒷정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막 아유 그래 재밌었지 이러면서 하면 청소를 금방 가기도 하고. 앞으로 새벽 때 생각나시면 할 일 없으시면 라디오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세별의 세상의 모든 인연. 이 곡은 김정원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 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1월 5일 수요일 공연,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리는 구와 숫자들의 보물섬 발매 기념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디지털 예쁜 엽서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삼성전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드립니다.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차일 걱정 없고 내 마음껏 상상할 수도 있고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되고 등등 짝사랑의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언제까지 짝사랑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짝사랑을 사랑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평소 경솔하단 얘기를 듣는 남자 A는 말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요. 주변에 누나를 눈여겨보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사도 몇 번 안 한 사이에 고백해버렸습니다. 결과요? 당연히 차였죠. 전 항상 이렇다니까요. 남자들이 말하는 이상형은 절대 믿지 않는 여자 B는 말합니다. 좋아하던 과 오빠가 있었는데요. 애교 많고 잘 챙겨주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빵 밥은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저랑 드실래요? 하면서 말을 걸었더니 아니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2달 후에 예쁘지만 애교 없고 털털한 과 후배랑 사귀는데 진짜 명치 때리고 싶더라고요. 평소 축구 마니아인 남자 C는 말합니다. 축구할 때 드리블 아무리 잘해도 골 결정력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짝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짝사랑하던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요. 소개팅 한 남자랑 자꾸 썸을 타려고 하길래 날 잡아서 정말 과감하게 고백을 했죠. 거절하려고 가려는 걸 거칠게 뒤에서 백허그 했거든요. 저희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왜 나는 그 흔한 썸도 없나 자책하고 계신가요? 자책한들 달라질 건 없습니다. 꽉 막힌 연애 문제의 출구 같이 찾아볼까요? 별에서 온 연애. 자격증은 없지만 한번 믿어봐도 좋은 분이죠. 사랑꾼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웃겨요. 대본에 이지영인데 이징형 씨. 깜짝 놀. 이징형 씨. 이징형 씨. 귀엽네요. 이징형 씨. 귀여워요. 이지영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번 주에도 봤는데 예. 너무 반갑네요. 항상 반갑죠. 아, 항상 반가워요. 예, 예. 아유, 짝사랑. 자, 짝사랑 얘기하기 전에 예. 어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저 그냥 뭐 계속 뭐 공연 연습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었죠. 바쁘게. 예. 가을이죠. 이제 완전 만연한 가을 추워가지고 비온 뒤로 날씨가 뚝 떨어졌잖아요. 의상이 다 바뀔 정도로 아 빨리 옷 사러 가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 가을의 패션 이런 거. 저요? 어.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더위는 잘 안 타요. 아, 그래요? 근데 추위를 심하게 타서 사람들이 쌀쌀하다고 할 정도는 저는 심한 추위여서 좀 많이 껴입고 다녀요. 그게 좋아요. 차라리 많이 껴입고 있다가 좀 더우면 한 겹씩 벗는 거. 그 벗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있잖아요.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자,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나요? 이게 뭐 2월 달부터 계속 함께 했으니까 8개월? 반년은 넘었네요. 그렇죠.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 때가 왔어요. 그렇죠. 중간 점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랑꾼이라는 수식어가 네. 항상 시작할 때는 거창하고 멋있는데 해결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사랑이라는 게 답이 네. 있나요? 그리고 사랑꾼이라는 게 본인 사랑을 잘하면 되죠. 어떠세요? 본인의 사랑. 저요? 네. 저는 잘하고 있죠. 아유, 너무 좋은가요? 너무 좋은데 뭐 사랑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서. 네. 집에 계신 그분과는 뭐 싸움이나 이런 거는 평소엔 많이 있으신 편이세요? 저는 자주 싸워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싸워도 1시간을 좀 안 넘겨요. 금방. 한 일주일에 3번 싸우는데 1시간 안에 다 풀어요 항상. 푸는 게 더욱 중요하죠. 네, 서로 꽁하고 며칠 지속되는 걸 서로 못 참아서 어떻게든 말로 다 푸는. 저도 사실 며칠 지속되는 거 이런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버티기가. 그래서 뭐 우리는 많이 싸워도 금방 자주 푸니까 계속 싸워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네.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참고 꽁하고 있는 것보단 네, 부딪히는 게 얘기해서 좋더라고요. 푸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 끝나고 집에 가시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싸워야죠. 이 사람이 지금 방송이 2시에 끝났는데 2시 15분이 됐는데 안 와? 푸른 밤 하고 왔다고 푸른 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냐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짝사랑 얘기도 해볼까요? 예. 자, ABC 만나봤습니다. 경솔한 얘기를 듣는 남자 A. 네네.
근데 항상 그 템포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2발 먼저 가는 사람들. 네, 연애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특히 일할 때도 그렇고 네, 모든 거에 한 스텝씩 빠른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은 예. 뭔가 좀 쉽사리 바뀌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경솔하게 빨리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네. 끝은 어떨까요? 항상 후회?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사랑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막 숨기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고백을 해서 그 뭔가 가능성 자체, 뭔가 더욱더 행복한 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애초에 거절당해버리는 것도 좀 그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이기주의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너무 네네. 집착을 해가지고 네,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남자들이 말하는 그 이상형을 절대 믿지 않는 여자 B. 이거는요, 사실 예.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전체를 대변한다라기보다 저와 제 주변 친구들, 네. 지인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아했던 과오빠, 애교 많고 잘 챙겨주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괄호치고 예쁜 여자가 괄호 닫고 애교 많고 잘 챙겨주는 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성격적인 부분도 되게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지만 예, 이상형 얘기할 때는 사실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예쁜 사람과 사귄다라는 게 아니라 이상형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뭐 남자들의 이상형을 크게 믿지는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든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계산하고 오빵 이렇게 뭐 한다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통한다면 정말 제일 쉬운 게 사랑일 텐데, 그죠? 맞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상형이 뭐야?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딱 공략해서 음, 그럼 다 사랑 쟁취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C 만나볼까요? C는 뭐 골 결정력. 어떻게 말하면 눈치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백허그를 했다고 한 달째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되게 다행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인 거죠. 예. 이게 거절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백허그로 잡았다. 이게 사실 사랑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 가능했던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평소 경솔하다는 얘기를 듣는 남자 A랑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하지만 상황이 좋았던 그렇죠. 남자 C 부럽습니다. A와 C가 우리가- 이렇게 다르네요. 결과가. 지금 질투해서 이렇게 C 분을 마구마구 매도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부러워서 그래요. 백허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허그요. 스킨십 중에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있고 뉘앙스가 있잖아요. 어. 백허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지영 씨에게, 사랑꾼에게. 그래서 전 백허그를 잘 안 해봤어요. 백허그를 해본 게 신혼여행 가서 무슨 배 타서 한번 오, 진짜.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서 한 거고요. 와. 정말 연출적이네요. 네. 근데 근데 진짜 사진까지 찍었어. 또 저는 앞에서 앉는 걸 좋아해서 아, 뒤에서 앉으면 머리 냄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뭐 향기일 수도 있고 샴푸 예, 예. 냄새일 수도 있고 향이 나죠. 그 사람의. 머리카락 감촉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봐요. 저는 좋아하는데. 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머리카락이 좋아요. 그날 그 뺨 쪽에 그 솜털 있잖아요. 그게 좋던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예, 예. 자, 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로이킴의 홈 듣고 오겠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홈페이지로 온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PC가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유학을 온 학생입니다. 제주도로 와서 언 2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올해 초 21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설레고, 아니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전 그냥 혼자 좋아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커질 거라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도 하고 그 친구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와 술을 마시다 듣지 말아야 할 취중 진담을 듣게 됐습니다. 형, 아직도 그 친구 좋아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근데 후배의 반응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나도 걔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연기예요, 이거. 술이 많이 취하기도 했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못 들은 척 대충 얼버무리고 헤어졌는데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아끼는 후배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녀를 좋아한다는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그녀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배를 만나는 것도 이젠 좀 걸끄러워졌고요. 더구나 그 후배가 저보다 몇백 배 더 잘생기고 키도 크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도 후배에게 약간의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1년 만에 제 인생 처음으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를 이대로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해도 되는 걸까요? 후배는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네, 혼자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삼각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요? 부담스러워. 부끄러워. 우선은 그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연기부터.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예. 뭐라 그러지? 형 이게 술 많이 마시면 입안이 좀 쫙 달라붙잖아요. 그쵸. 말라서. 전 거기서 감동. 캐치하셨네요. 형. 근데 제가 많이 취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실감난 연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당 같은데. 아무튼 네네네. 아쉬운 연기였어요. 나중에 술 취한 연기 한 번 또 꼭 넣어주세요, 작가님들. 제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발전된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1살. 21살의 짝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어릴 때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1살쯤에 사실 가장 많이 만나죠.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방면에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한 그렇죠. 군에서 동네 혹은 학교, 학원 이런 데 국한되어 있는 인맥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면 누구나 다 알고 쟤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죠. 이 사람이랑 친하면은 다 엮여서 다 친한 사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좋아한다.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학창 시절이나 그럴 때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네. 요즘은 뭐 없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네. 좋아함의 정도?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 저는 좀 들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었고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좀 더 진지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요? 네.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면 어떻게든 네. 쟁취하기 위하여 여기서 무슨 뭐 설득하려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 여자에 안 좋은 소문이 있다더라. 그렇구나. 한 가지 배워갑니다. 결국 제가 이제 뒤통수를 치는. 그래놓고 네. 결국엔 내가 만나는. 그러니까 저는 소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봐요, 제가. 아니에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있고요. 그럼 각계 전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서로 좋아하는 걸 아는 사이면 지금 이 친구 후배도 아는 거잖아요. 형 네. 아직도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면 아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포기해줘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간절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21년 만에 만난 사람, 그 사람한테도 그런 사랑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줘라고 얘기하기가 좀 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확실히 이건 각계 전투로 해서 서로가 껄끄러운 상황이 더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명적인 삼각 관계를 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도 있죠. 왜 이렇게 친한 친구 혹은 선후배랑 있죠. 내가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면서 전쟁,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맞아요. 그런 걸 원망해봤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요? 내가 왜 쟤랑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누가 더 사랑하네. 말은 안 해도 암묵적으로 네네. 신경전을 벌여야 되지? 이러면서 하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있군요. 네.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엔.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게 사실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고통을 제가 낭만으로 해석했네요. 낭만일 수도 있죠. 그게 더 긍정적인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저 친구보다 내가 키가 작고 못생겼다 이렇게 좀 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좀 눈이 다르니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대부분의 제 경우 말고 네. 주변의 경우를 봤을 때 네. 이 나이쯤에 이런 나름의 아까 종현 씨가 말한 것 각계 전투라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아주 쉽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예. 이 맞아요.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적극성을 내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적극적인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좀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걸 말을 해야 알아?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싸울 때 그걸 말을 해야 알아?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말을 해야 합니다. 셋이 같이 있다. 그럼 괜히 그냥 앞에서 주말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둘이? 이거 들으라고. 큰 뭔가 도전장 아닌가요? 뭐 이런 상대방 것들. 남자한테? 근데 지금 그 사연 선수치기. 보내주신 PC이 네. 여려요. 모두가 여리겠지만 네네. 후배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걱정까지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사연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어떻게 돼도 그 사람의 인연은 뭐랄까요? 정해진 것 같아요. 인연은? 이 상대방과 이 후배분과 뭐 여자분과 잘 돼도 후배분이 만약에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친구라면 멀어질 거고요. 네. 잘 안 돼도 결국엔 멀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이 친구분이나 그 좋아하는 여성분이나 후배분하고는 뭐 시간밖에는 없는 것 같고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표현이 가장 큰 문제인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요. 힘내보십시오. 21살이잖아요. 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 넬의 Holding On To Gravity. 이 곡은 주가영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여기서 2부 마치고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이상할이 많지 걸음이 무겁지 공기에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MBC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함께하는 디지털 예쁜 엽서전. MBC 예쁜 엽서전을 기억하시나요? 그 예쁜 엽서전이 시대에 맞게 단장해서 디지털 예쁜 엽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한 JPG 파일을 스마트폰에 펜으로 작성하거나 실제로 만든 엽서를 촬영 혹은 스캔해서 응모하실 수 있는데요.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FM4U와 표준 FM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 앞으로 11월 9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3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imbc.com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예쁜 엽서전은 MBC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함께합니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8522님. 제가 강아지를 예뻐해서 휴대폰으로 강아지 사진을 찾아보거든요. 그걸 본 짝사랑남이 저한테 너 개 닮았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개와 강아지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개와 강아지는 어감이 다르긴 한데요. 개 닮았다라는 말은 사실 뜻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 강아지 닮았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기 좀 민망해서 개 닮았다라고 했을 수 있고요. 뜻은 정말 같고요. 웃기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냥. 맞아요. 걔가 뭐야 강아지라 그래야지. 아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스킨십 유도하고. 언제나 항상 스킨십으로.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장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매 맞고 싶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1136님. 남친이랑 여행 왔는데요. 남친이 계속 자요. 전 혼자 너무 심심한데 지금 깨울까요? 혹시 깨우면 뭘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뭘 바라고 있잖아요. 심심하잖아요. 뭐든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든. 여행을 갔는데 자고 있는 남친도 별로긴 하다. 그렇죠. 이걸 깨우지 못하는 1136님도 별론데요, 이거? 아, 깨워야죠. 아니 얼마 안 됐나요? 만난 지? 서로 좀 어색한 사이인가요? 그래서 깨우기가 좀 힘든가요? 아니면은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잘 리가 없어. 그렇죠. 아니 만난 지 15년 되셨을 수도 있고. 깨우세요. 네, 이거는 뭐든. 남자친구가 너무 잘못됐다. 너무 별로다. 너 별로다 하면서 깨우세요. 어디든 데리고 나가시든지 원하는 걸 하세요, 지금. 그래요. 네. 멀리까지 가셨는데. 4125님, 여행에서 만난 동생이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요. 정말 남자답고 듬직해서 자꾸 마음이 가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엄마 하면서 장난을 치는데요. 저 마음 접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자친구가 있다. 이것 그리고 엄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엄마 하는 남자의 마음. 저는 엄마 하는 남자의 마음은 그냥 뭐 어떻게든 좋은데 네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네.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엄마 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정확한 누나라는 호칭이 있는데 왜 그 호칭을 안 부르고 엄마라고 하죠? 사실 저는 엄마 아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선후배들끼리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저도 마음을 접는다라기보다는 좀 발전을 하려고 하거나 좀 그런 표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분이 헤어질 수도 있죠. 그 이후에 잘 될 그쵸. 수도 있고 그런데 글쎄 지금 이렇게 뭐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엄마가 충고하는데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 그건 좀 이건 아니에요? 그건 좀 뭔가 죄송합니다. 불화를 조장하는 것 같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6800님 27살 남자 모태 솔로입니다. 남들은 술집에서 합석도 잘 하던데 저는 거절만 당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3차까지 가면서 7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7번이나. 이거는 와. 남자 친구들 3차까지 가면서 7번을 시도했는데. 친구 멤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 멤버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실 내가 괜찮아도 멤버가 괜찮지 않다면 네.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내가 진짜 어떻게 말하면은 누가 봐도 막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면은 팀 플레이가 되게 호흡이 중요해요. 맞아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선배들이. 저도 그렇게 네. 들었어요. 저도 되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팀 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 멤버링을 네. 다시 한번 멤버링 너무 멋있다. 멤버링을 잘해서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예. 비주얼 역할, 네. 또 감초 같은 역할하는 친구들 정확히 잘 다시 한번 역할 잘 분담하셔가지고 짜서 다시 도전해 조직해보세요. 보세요. 민혜영님, 제 남자친구는 소심한 편이라 뭐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번엔 식당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따져야 하는데 나 이런 거 못하니까 네가 해줘 해서 제가 했고요. 종업원 불러서 뭐 하나 시키는 것도 다 절 시켜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니까 애를 키우는 것 같아요. 남자가 볼 때 이런 남자 어떤가요? 글쎄요,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많죠. 네. 근데 조금은 뭐랄까 너무 의존적인 건 아닐까. 나 이런 거 못하니까 네가 해줘. 아니면 내가 못하겠으면 아예 하지를 말던지. 네. 왜 여자친구한테 시키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굴 붉히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관계가 발전됐을 경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쵸.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민혜영님께서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이런 컴플레인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논리정연하게 잘 하지 않았었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모습에 남자친구가 우와, 난 못하는 건데. 와, 여자친구가 말하면 모든 게 다 나오는구나.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존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어서 네네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그러면은 이런 남자친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번 남자친구분에게 음. 아니야,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잘 될 수가 있어.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애 키우는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좀 잘 키워보세요. 좀만 더 키워보세요. 네. 교육을 잘. 9054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던 남자 선배가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더니 네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 했거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하셨습니다. 변태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뭐 이 전에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갑자기 아 이게 뭐야 이게? 네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 전 개인적으로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머리카락을 좋아해요. 네. 저는 긴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만지는 거나 막 어렸을 때는 전 누나 머리카락을 막 깨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누나가 맹장 터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죠. 뭐 그랬었었는데 뭐 좋은 감정인 것 같긴 해요. 좋은 감정. 근데 좀 글쎄 남의 로맨스여서 너무 9054님이 좋아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선배라면은 뭐 그린라이트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니라면은 뭐 모르겠네요 저는. 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좀 그렇다. 자, 6755님. 여자친구와 사귄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사귀고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고 혼자 있기 무섭다고요. 저는 당연히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녀의 친구 10대 명이 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나 실망하고 돌아온 저. 늑대 같나요? 하셨습니다. 아니요. 늑대 같아요. 늑대예요. 근데 모두가 그런 늑대예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늑대로 변하죠. 아니던 해서. 그럼요. 근데 뭐 얼마나 그 머릿속에서 모든 상상과 계획을 했겠어 또.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맞아요. 네. 있어.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실망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막 너무 막 여자친구 탓으로 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국물 마실 정도로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낫겠네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기회는 언제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노래 들을게요.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이나라님 신청곡입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푸른밤 가족들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C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겐 3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사귀던 도중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정말 긴 시간을 떨어져 보냈는데요. 유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 남자친구는 입대를 했죠.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도 짜증 한 번을 안 내고 늘 밝은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했었어요. 항상 제 투정도 다 받아줬는데 전 그 흔한 편지 한 통을 안 썼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남자친구를 챙길 여력도 없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연락을 하는 남자친구의 전화조차 귀찮게 여겼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휴가를 나온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떨어져 지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걸요. 결국 전 담담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남자친구도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에 뜬 낯익은 전화번호에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죠. 잘 지냈어? 나 곧 유학 가. 가기 전에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기다린 시간만큼 사랑했던 시간만큼 힘들었었다고. 저녁 후에 저와 정반대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 한동안은 잘 지내기도 했는데 여전히 제가 그리웠답니다. 그러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기다렸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난 네가 왜 그렇게 변하게 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지치고 변해버린 거야? 유학을 가면 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편하게 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밤새 펑펑 울었습니다. 지난 추억들도 영화처럼 지나가고 미안함과 죄책감, 후회와 오만 가지 감정이 한순간에 몰려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마 지금 먼 타지에서 적응 중일 텐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저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추억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의 전화 한 통화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냥 너무 힘이 드네요. 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전화 한 통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뭔가 헤어졌던 사람한테 전화, 뭐 아니면 옛 사진, 옛 추억들을 뭐 뜬금없이 들춰봤을 때 갑자기 슬퍼지고 다시 그때처럼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뒤에 그렇게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다 정말 정리한 줄 알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예,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힘들고 예. 왜 이렇게 추억을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왜 그런 걸까 이게? 그 추억은 되게 아름답게 남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추억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럴까? 머릿속에서 많이 미화가 된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미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 더욱더 뭔가 화났던 감정들도 애틋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전 남자친구분이 이제 유학을 네. 간다는 거죠. 그때처럼 똑같이 오랜 시간을 또 지내셔야 된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견디실 그게 각오가 안 돼 없다면 이 마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돌아왔을 때 연락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렇죠. 원한다면
다시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만나는 걸 결정을 하는 건 좀 섣부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과도 똑같은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또 반복이니까. 그렇죠. 예. 똑같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무슨 억지 노력은 아닌 것 같고 네. 괜한 옛 추억에 젖어서 감성에 젖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은 그렇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감정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와 이야기와 같이 갔던 곳들이 굉장히 그때와 다르게 아름다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계절이 지금 가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자극하거든요. 이런 것들 맞아요. 증폭시키고. 날씨 정말 크죠. 예. 우선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의 감정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네네. 뭘 어떻게 밀려고 땡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거는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들 느끼는 감정이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 누구도 정확히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애틋함? 사랑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애틋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말하면 예전에 그런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오랜 시간 아무리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조금씩 회전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야 남자친구의 현실적인 목소리와 유학 간다는 통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 옛날에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감정들이 다 이가 맞아져서 해석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 갑자기. 이제 뒤늦게 철이 드는 것 같은 무슨 모양새처럼. 하지만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님은 떠났기 때문에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크게 답이 없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뭐 부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느끼시고 이후에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저 가을 되면 전 좀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가을을 좀 심하게 타서 갑자기 누군가가 딱 생각이 나면은 그때 생각이 심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랬었지 하면. 네. 어떡하지? 내가 왜 그랬었지?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저요?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세요? 그냥 생각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후회도 없고 워낙 옛날 얘기가 저는 좀 즐겨요. 은근히. 아 그래요? 예. 좀 낭만인 거죠. 뭐 추억을 하면서 저는 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라면서.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종현아, 난 착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난 그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니야. 난 못됐어. 난 못된 놈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쩌겠어라는 마음으로 좀 보내는 편인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런 마음을 하면은 조금은 뭐랄까 나중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진짜 이별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네네. 예. 그래도 지금 당장 잡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이정 씨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네. 어떠세요, 이정 씨? 저 뭐 지난주에 이어서 네. 종현 씨랑 같이 사랑 이야기하니까 정말 세상 편하네요. 어떠셨어요? 이전에는? 이전에요? 한 달간 또 사실. 지난 한 달간? 네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어떻게? 엉망이었다. 왜 그러세요? 다들 너무 고생해서 잘해주셨는데. 그쵸? 다 들었어요, 이정 씨. 저보고 뱀 같다면서요. 제가 그랬나요? 독사같이 다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들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또. 예. 보내드리면서. 자, 이지영 씨의 듀엣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여유였다. 어두운 새벽에 출근하고 다시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일상에 주어진 10분의 산책.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걸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며 나를 쫓아오던 가을의 흔적. 붉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파고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날개 삼아 드넓은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숱한 해를 봐왔던 가을 풍경인데도 이토록 가슴속 깊게 새겨지는 것은 아마도 가을의 가운데 서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 매캐한 담배 냄새가 풍기는 거리와 피곤을 잊으려 마시는 커피 냄새, 키보드 소리, 전화 소리에 묻혀 살던 내게 짧지만 더없이 황홀했던 그 시간. 나는 그 어떤 영혼보다 자유로웠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수영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클로에 애그뉴의 Walking in the Air였습니다. 소녀의 목소리, 마치 소녀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되는 멜로디에 하프 소리까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 낙엽, 막 이제 찬바람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낭만할 시절인 것 같은데요. 전 가을을 좋아해서,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남자들은 대부분 가을 좋아하지 않나? 애증의 계절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을 날씨도 좋아하고 풍경도 좋아하고 가을 냄새도 좋아하고 좀 그런 편이어서 지금이 좋아요. 사실 가을 겨울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는데 여름이랑 봄이 있으니까 가을 겨울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4778님, 쫑디 저 지금 팩 붙이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팩대라고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이게 또 푸른밤 같은 경우에는 듣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서 이게 다 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알람을 맞춰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음 사연이요. 부산 진구에서 최유리님이 손편지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종현씨. 저는 30하고도 몇 살 더 먹은 직장인 청취자입니다. 사실 푸른밤을 처음 들었던 날이 지난 여름 남친과 헤어진 날이었는데 그날 종현씨에게 받았던 따스한 위로의 느낌을 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해요. 무작정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켰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예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노래에 난 못생겨서 이 모양 이 꼴인가 봐 라고 펑펑 울고 있을 때 DJ가 말하더군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예쁘니까요. 종현씨는 아마 큰 의미 없이 하셨을 그 영혼 없던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울지 말라고 등 두드려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했다는 것 모르셨겠죠? 어쨌든 그 이후로 종현씨는 제 치유의 아이콘이 되었고 전 어느새 쫑디에게 낚여서 자정만 되면 라디오 켭니다. 늘 굿나잇 인사를 해주던 남친은 이제 없지만 훨씬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종현씨 덕에 늦은 밤 혼자 일을 할 때도 이젠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제가 한참 힘들고 외로웠을 때 종현씨 특유의 따뜻하고도 유쾌한 감성과 달달하고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달래주셨던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 편지로 전합니다. 종현씨 덕에 그리고 푸른밤 덕에
무방비한 새벽 시간을 잔인한 폭격 같은 무방비한 새벽 시간에 잔인한 폭격 같은 잘 지내니? 따위의 문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도 함께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제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정말 사랑스러운 쫑디. PS 웨스트라이프의 Beautiful World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었군요. 제가 곡 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제가 2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잘 지내니? 따위의 문자에 흔들리지 않으신 것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떠나간 것은 떠나간 것이고 새로운 것이 올 겁니다.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 푸른밤에 함께 해드릴게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존 박의 Falling, 그리고 신청곡이었죠, 웨스트라이프의 Beautiful World,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lost in the lessons. Sometimes I mess up my intentions. I get lost. The cost was losing everything I'd known. Laying here, staring at the ceiling. 존 박의 Falling, 그리고 웨스트라이프의 Beautiful World,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0611님, 아우, 퇴근해야 되는데 노래가 좋아서 아직도 퇴근 못하고 있어요. 책임져요 하셨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2시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좋은 노래 계속해서 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전해드리니까요. 자, 9622님, 4년간의 짝사랑이 끝났어요. 11월에 결혼하신다고 청첩장 왔네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혼자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4년간의 짝사랑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분 또 올 겁니다. 새로운 인연. 이 4년간의 짝사랑의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더 배우시고 성장하셨겠죠. 물론 그 안에 성장통도 함께 했겠지만 그만큼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5013님,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사사건건 퇴집을 잡아서 스트레스가 매일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어요. 푸른밤 들으면서 힐링하는 중이네요 하셨습니다. 마일리지를 잘 모아두셨다가요,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사용하십시오.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려는 노력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사실 미운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자, 힘내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라벤타나 그리고 10cm가 함께 부른 빨간 풍선입니다. 이 곡은요, 0928님 신청곡이에요.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속도 이원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인간들의 동화책에서만 나온다. 만약 그들이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마저 인간의 생각일 뿐. 그들은 서로 마주친 적도 없다.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를 먹으며 생각한다. 왜 100m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500년 뒤 저의 푸른 그림자로 아예 꼬린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마침내 비닐하우스 속에 온 지구를 구겨넣고 계시는, 스스로 속성재배되는지도 모르시는 인간은 그리하여 살아도 100년은 넘지 못한다. 네, 월요일입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 모두들 피곤하시죠? 한 주의 시작은 언제나 힘든 법인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일상을 흘려보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바삐 사는 걸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사실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린 좀 더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에게 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기 경쟁 세상의 속도. 사실 가끔은 어지러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끝곡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na na na